12월 28일 토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상정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레 이 공수처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날치기 사회로 통과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상을 에워쌌으나 국회 경위의 호의를 받고 의장석에 앉아서 그냥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몸싸움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을 떠밀어서 사회병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석에 앉아서 그냥 팻말을 들고 손팻말을 들고 날치기다 그러고 전단을 날리는 그런 정도 항의 끝에 그 부분 어이없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공수처법도 내일 모레쯤 이런 방법으로 통과되지 않겠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1+4 정당들이 죽을 꾀를 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지만은 저들이 다가올 4.15 총선거에서는 그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런지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서 별도의 정당, 위성정당을 만들면 1+4 정파가 의도한 대로 안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 선거법은 아주 희화화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코미디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왜 헌법에 위반되는 유령기관인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헌법에는 모든 수사기관의 총괄하는 어떤 기관으로 검찰청을 두게 되어 있고 헌법에, 그리고 검찰총장이 있고 그 휘하에 검사가 있어서 이 조직에서 다른 수사기관, 이를테면 경찰의 사법경찰관, 관세청에는 밀수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런 사법경찰관들이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반드시 검사를 경유해서 검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고 그 수사지휘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헌법은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위는 총리와 대통령이 있습니다. 거꾸로 대통령은 총리, 법무장관을 거쳐서 검찰에 대해서 일반적, 구체적 사건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적 시스템이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은 처장 위에 법무장관도 총리도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약 7천 내지 8천 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장차관급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군 장성 현역 예비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국의 현직 판사, 현직 검사, 이게 수사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꽉 틀어쥐고 그들이 검찰 위에 군림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개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사 개시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해서 수사해도 좋다고 하면 수사를 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됐을 때 공수처가 무슨 짓이냐? 그 사건은 중단하고 공수처로 넘겨라 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그 사건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위에 법무장관, 총리, 대통령 이 시스템 외에 별도로 대통령의 지휘 명령을 받는 공수처에서 이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의 수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존재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불법 선거 게이트, 유재수의 금융감독국장으로서의 이 농단 게이트, 그 다음에 조국 사태, 또 앞으로 수사가 예정되고 있는 우리들 병원 게이트, 이런 사건을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도 못했고,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수처에 진작 넘겨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은 파묻혀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핵심 실세들이 이 시기에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길을 쓰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똑똑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선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공수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조기에 그 설립을 해서 공수처가 업무를 개시하면 1차적으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 일련의 게이트, 울산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 조국 게이트, 우리들 병원 게이트 외에 무수히 지금 부정부패 사건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공수처에 이관을 해라. 공수처가 수사 개시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7, 8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숫자고 고위공직자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든 말든 내 생활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을 그냥 정권이 파묻어 버리게 된다면 부정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그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일반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 이 공수처법을 멀거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초동 집회에서 지난 10월 달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찰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이 개혁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논리라고 하는 것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모든 힘을 빼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공수처가 검찰을 짓누르고 경찰도 짓누르고 마음대로 정권 편에 서서 정권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묻어버리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해버리는 이것이야말로 공수처가 이게 반국민적인 행태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의 근거를 갖고 지금 조직화돼서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검찰에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지요.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하명 수사에 충실히 복무했다는 점입니다. 문민정부 이래에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갖고 그리고 그들의 입맛대로 미운 놈은 내치게 하고 하는 이런 권력의 굴종적인 자세를 취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첫째 문제점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두세 사람의 예를 제가 들겠는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대단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집권 여당의 어떤 인사로부터.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민정비서관을 불러가지고 이놈 구속시켜라. 무슨 혐의로 구속합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잡아 넣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다시 민정비서관을 불러가 어찌 되느냐 물었더니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그러면 원래 나쁜 놈이고 죄를 지은 게 많은데 그러나 일의 순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어찌 되느냐 지금 몇 가지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머뭇거려 검사를 잡아 넣어라. 이런 에피소드를 남긴 대통령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청와대 안방으로 검찰에서 파견된 민정비서관을 불러가지고 리스트를 주면서 요 놈들은 나를 괴롭힌 놈들이고 요 해악을 끼친 놈들이니까 잡아 넣으라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검찰이 철저하게 복무했다, 복종하고 순종해왔다. 이게 검찰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몸부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국민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검찰의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또는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지 않느냐. 내가 증인 참고인 또는 고발인 피고발인으로 이렇게 검찰에 출두했을 때 젊은 검사가 위압적인 언사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손찌검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일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지금의 이 검찰은 30, 40대가 주역이고 그들은 근대식 교육을 받았고 과거에 이 총독부 시절에 그런 잔재가 남아 있었던 그런 경찰 또는 검찰의 행태에서 이미 졸업했습니다. 만일 검찰에 문제되고 있는 이런 강압수사의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소해서 그걸 별도 기관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문제 있는 검사에 대해서 징치하는 이런 특별기구를 강화해서 만들면 될 일이지 강압수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검찰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고 힘을 빼고 공수처라고 하는 유령기관이 검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1+4 정파에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주승용 부의장은 공개적으로 이 공수처 법안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하겠다고까지 나선 마당입니다. 정부 여당, 대통령과 여당 핵심 실세들은 빠른 시일에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백기투항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저지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도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로텐다 홀에 12월 전서부터 황교안 대표가 프랑카드를 걸고 나를 밟고 건너가라고 본회의장 정문 앞에다가 이렇게 텔레비 자세히 보면 많을 때는 4, 50명이고 보통은 2, 30명이 거기서만 농성을 한 것 같아요. 2, 30명이 앉아있는데 그걸 밟고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뒤로 돌아가면 또 그 앉아있는 그 펄쩍 뛰어 건너가면 되지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법을 저지하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동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로텐다 홀을 내가 점령하라고 그랬죠. 점령하라고 그랬죠. 로텐다 홀을. 로텐다 홀을 꽉 점령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국회 경위가 뜯어내기 전에는 의장도 국회의원도 여당 의원도 그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거는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이니까. 공수처 법안이 지금 필리버스터 중에 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끝납니다. 그럼 내일 자정 이후를 대비해가지고 내일 오후부터는 무슨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수도권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총동원해가지고 로텐다 홀을 점령하세요. 그건 평화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로텐다 홀을 점령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 통과시킬 때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자유한국당은 보여서는 안 됩니다. 로텐다 홀을 점령하세요.